이 다리는 대구 동구 공항에서 동구청으로 가려면 건너야 되는 아양교 다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리 위에 다리가 하나 더 놓여져 있죠. 이게 아양교 보도교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동네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이 다리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바로 옆에 장애인 야학이 있어서 야학에 검정고시를 공부하러 오는 휠체어 장애인이 있으신데 이분이 항상 야학에 공부를 하고 오시면서 이 다리를 바로 건너면 가장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오시고 또 야학을 마치고는 이 다리 위로 건너면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동네에 사시는데 이 도로가로 내려가서 가는 거예요. 겨울이 되니까 이 다리가 더 이제 얼음이 얼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미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주민들도 이제 이용하기에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이 원인이 뭘까를 살펴보고 이 다리가 왜 생겼을지를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파트는 주민들한테 이 다리가 언제 생겼고 이용하시면서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야학에 오면서 이 다리가 어떤지 물어보니까 모든 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참고 계셨는 거예요. 대구시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대구공항을 거쳐오는 타시도의 주민들이 아름답게 보이게 해서 다리 위에 다리를 올린 걸 이걸 보도계라 부르는데 저희가 이제 이 조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경사도를 보니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이 다리가 위배되는 사유이고 이 도로 한 다리 위에 다리 보도계가 아치형으로 앉히면서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얼면은 어르신들이나 아무도 이제 이용할 수 없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러면 이 다리를 없애야 되겠다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년 한 8개월 만에 이 다리를 없애게 합니다. 중간에 구청장이 바뀌기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로 제소를 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그 새로운 구청장이 바뀌면서 뭐 진짜 이 다리가 철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조사를 했더니 8, 90%의 주민들이 다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다리를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양교에 오시면 다리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거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들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저희가 대구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최근에 공동체의 갈등 사항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로 모임을 하면서 회복적 정의라는 서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왔던 하나의 문구입니다. 알버트,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제 정신이 아님이란 유사한 일을 반복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도 새로운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이 이 다리를 올리고 경관을 아름답기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이 15억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행정이 비낭비적인 시민을 위하지 않는 행정을 했을 때 먼저 좀 정보를 알기도 하고 시민들이 이 15억을 알토랑 같이 마을의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으로 하면 저희 대구 센터 예산의 2년치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찬찬히 돌아보고 또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다양한 세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도 다양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줄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 저도 마을센터장이 벌써 6년 차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고민과 성찰을 좀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 속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자살률 1위, 정신과 치료 환자 수 증가율,
사회적 유대감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 1인 가구가 벌써 30% 이 정도 넘어서고 있죠. 끊임없이 여가 시간이 부족한 문제, 그 근로 시간은 최장 시간. 이게 OECD 평균 지수에서 제가 최근에 센터장을 하고 나서 6년치가 지났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행복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수많은 정책 예산들이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질은 나아지가 않는 거죠. 그 이유의 한 고리로 이전에 행정이 이 많은 사업들을 풀어나갔을 때 결코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과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지역의 문제들을. 그래서 이제는 마을 공동체의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야지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공동체 활동의 의미나 가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 영역에서 행복하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구는 미국에서도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 데이터는 하버드대가 연구를 한 항목이고요. 1946년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2008년 거의 한 4, 50년간의 연구 과제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결과들은 책으로도 이미 나와 있는데 결국 인간의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반려자와 가족관계, 그리고 건강,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재정이 네 번째 정도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인관계, 이런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지역사회를 좀 더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는 게 인간의 전 생애적인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더라는 걸 확인하고 있고, 이 연구의 과제들이 하버드대는 75년간의 그 연구의 성과 보고서가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하버드대가 연구한 인간의 행복의 조건에서도 관계를 통한 행복,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중요하다는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저수상 고령화 문제 때문에 정책 사업들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 사업들이 지난 정부가 3번 바뀌는 동안에 연간 85조 원, 100조 원 이상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죠. 공동체 영역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관계입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이웃들하고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행복한 삶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가족 관계만 조금만 어긋나고 내 가족 간 자녀와의 관계만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인생이 통째로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작가는 관계의 문틀이 틀어지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 불안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불신을 낳아서 우리 사회 전반이 우울함과 여러 가지 회복 불가능한 관계의 어떤 어긋남으로 계속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동네에서 재미난 일들을 많이 벌여보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불안과 두려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희망의 끈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준비를 하고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더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 생애의 과정들을 우리가 마을 공동체에서 좀 회복해보자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동체 영역에서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건가의 과제들도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게 공동체다. 저출생 문제를 접근하는 그 방식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전혀 다르게 접근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사회적 가족 개념은 아직까지 완전히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영화 속에서 봤듯이 가족의 탄생처럼 이웃들이 오히려 더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처럼 먼 가족 관계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관계가 훨씬 더 행복한 사회적 관계를 가져두듯이 사회적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가족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가 공동체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갈등이라는 측면을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달에 저희가 말공동체 활동 5년차 된 활동가들을 모시고 공동체의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적 서클이라는 프로그램을 20시간 정도 훈련 프로그램을 했어요. 지금 이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이 공동체 영역하고 학교 단위의 그 학교 폭력 문제나 또 경찰청 이런 쪽에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조금씩 실험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하겠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갈등이 생기는 공간에 이러한 현장을 조금 더 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저희가 또 투여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대구 재난 상황이었죠. 모든 게 그 샀다가 내려지는 상황이었고 위기 상황이었는데 저는 대구 공동체가 움직였던 이 저력과 힘이 위기 상황에 발휘되는구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위가 대구라는 이 재난 지역에 어떻게 연대의 손길과 따뜻함을 선물하는지에 대해서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재난의 상황이 됐을 때 지역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경산시 자체가 지금 어떻게 이 재난 상황을 대응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나중에 돌아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구 시민사회에서는 제2의료원을 만들어야 된다. 의료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지난주에 대구시 제2의료원 설립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지역사회를 바꾸는 힘이 이제는 시민들 속에서 나오는 거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못 된다는 거는 저는 핑계일 수 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시민들은 함께 나누고 함께 삶의 즐거움을 찾고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들이 더 높아져 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 더 커져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성서지역 행정의 지원 예산을 영원 10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는 어린이날 행사 다 했습니다. 안심지역도 비대면 방식으로 어린이날 행사 다 기획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든 공동체는 재난 상황이 되어도 어려운 시기에 지혜를 발휘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지역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청년들이 이제 마을에서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사례인데 목포 지역에서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가 지금 3년 넘게 시행 중인데 새로운 미래 세대들하고도 마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면서 대구 안에서 삶의 기반을 만들고 마을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조건을 만드는 활동들을 이제는 실험해야 되고 대구 청년센터가 대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청년센터가 올해부터 청년 공동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50개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청년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도 준비하고 화답해야 된다는 활동들을 지금 시작을 대구도 했고요. 청년들이 낸 아이디어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의 내용은 그겁니다. 놀이터에 아기들이 늘 나오고 엄마들이 손잡고 나오면 애들 조금 자라서 안 쓰는 그림책, 옷, 이런 장난감을 누구나 꼭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공유 상자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놔두기만 하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유 상자를 곳곳에 만들어서 크리킨티 공유 상자로 만들어서 실험을 시작했고요. 이제 이 청년은 일본에 있는 청년인데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행정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도쿄가 아닙니다. 일본의 후쿠이현이라고 인구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 면 단위 정도 되는 인구에 있는 세계현이 일본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고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행복 만족도가 90%가 넘는 데인데 여기에 가면은 이런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 청년이 10년 동안 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이제 일본말로 되어 있는데 풀이를 하면 당신이 도야마시의 시장이 되어 보시렵니까? 라는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이 마을에
전국의 청년들이 와서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협력하고 이 청년들이 돌아가면 이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10년 넘게 이제 실행을 하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을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 소소한 활동부터 해서 조금 규모 있는 활동들까지 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가는 게 마을 공동체 활동이고요. 그래서 시작은 단순합니다. 아파트 통 사이를 두고 이웃들끼리 인사 잘하는 아파트,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와 방과학교, 마을 도서관을 만드는 활동, 마을 축제를 열고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마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문제가 굉장히 이제 커져 있어서 대구의 마을 공동체에 올해 공모 사업의 특징이 3분의 1 정도가 생태와 관계된 공동체 활동을 하겠다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는 마을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마을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까지 그 공동체가 성장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지금 마을 공동체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례상으로는 마을을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와 환경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 여기 한 동이 아닌 거죠. 한 동만 하도 인구가 4만 5만이 넘어요, 도시에서는. 근데 그거는 마을 공동체라 만들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을이라는 거는 한 아파트 단위가 마을이 있습니다. 경산에 아파트 굉장히 많죠. 그 아파트마다 마을을 만들어 간다면 그 마을 공동체가 모여서 경산시 전체가 행복해지는 관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상상을 하면서 가는 사업이고요. 대구는 이 마을 공동체가 조금 확장되어서 주민자치회로까지 확장되어서 동네를 변화시키는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핵심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마을 공동체 활동의 첫 출발은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거, 나의 욕구, 내가 마을에서 해보고 싶은 거, 이것을 찾아가고 이웃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이 마을의 문제들이 함께 주민들하고 토론되고 뭐 주민총회도 열어보고 이러면서 마을을 이제 서서히 변화시키는 활동이 마을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구는 이제 조례상에 센터가 지금 저희 센터가 만들어져서 6년 차가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대구시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연간 8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요. 대구는 어쨌든 6년 전에 이제 이 활동이 시작되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지원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지원센터를 통해서. 근데 제가 5년 만에 굉장히 마을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의 화두처럼 트렌드처럼 변했구나를 느끼는 게 모든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들이 마을을 빼고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도 복지도 마을에서 커뮤니티 케어, 도시재생 마찬가지고 공동체 마찬가지고 주민자치도 동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공유경제 이런 것도 동에서 실험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총회를 지금 대구는 141개 동 전체가 지금 다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는 빼먹지 않고 다 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점점 마을의 문제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까지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민과 행정이 함께 협력해서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거버넌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그 예전의 주민자치와 지금의 주민자치가 다른 상황의 한계는 이제는 주민들이 예산의 결정 과정에도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지금 동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동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이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아이디어 낸 사업을 실행하는데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총회까지 해서 결정하는 사업들을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에 이어서 매년마다 실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차시까지 해서 주민총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쓰는데 저희가 낸 주민세를 동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동의 인구수 곱하기 주민세 해서 마을마다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연간 예산으로 주민들이 결정하고 사업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대전도 빠르게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지금 6개 동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배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 주민자치회 전환한 동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 아, 네. 보건복지부도 지금은 보건복지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이 이제는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 케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지금 펼치고 있고, 대구는 남구, 서구가 지금 이 사업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나이 들 때까지 동네 안에서 케어받으면서 삶을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마을 요양소 개념, 그 동네의 마을 주치의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사례는 일본이긴 한데 우리가 대구에도 점점 폐교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도시만에서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결정을 주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빈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안타깝게도 대구도 상당 부분에 지금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 생기는 건 아파트예요. 맞죠? 경산은 아파트 다 지어졌습니까? 대구는 끊임없이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다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는 동행정과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3년 정도 참여예산제로 동행정하고 협력해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숙하고 공동체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행정이 참 변하지가 않아요. 행정은 여전히 그 주민들의 위에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갑의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갑을 태도를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동네 문제를 가장 잘하는 거는 동장님이 아닌 거예요. 동사무장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늘 바뀌어요. 동네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주민이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이제는 마을의 문제에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마을의 슬로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마을을 우리 동네에서 만들자. 주민들이 마을 계획단 100명, 주민총회 300명 모여서 이런 슬로건을 같이 찾고 마을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주민센터 행정공무원이 퇴근하고 나서 이 공간을 주민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래야 되죠? 이거 행정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름 말 그대로 동주민센터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공간이 없는데 이 공간에서 주민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기타 동아리 모임도 하고 풍물 모임도 하고 인문학 강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모델을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공유 공간, 이렇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10시까지 개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고요. 대구도 지금 경로당 2층 공간이 점점 비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2층에 안 올라가니까 이 공간을 동네 공유 보옥으로 지금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계획단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계획단을 운영하면 마을의 문제 해결에 의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구의 비싼 2, 3동의 의제인데요. 마을에 극장 만들자, 이런 의제 나오는 거죠. 실제 극장 만들어져 있고 주민들이 연극 극단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저희 경남마을센터에서 대구시로 탐방을 와서 비산 2, 3동에 갔는데요. 잘 되는 마을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을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100억의 이제 사업비가 들어와서 주민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 있고 활동을 하는데요. 원래 마을 공동체가 잘 되는 마을들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가봐야 되거든요. 마을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마을에서는 이제 마을 방송국까지 들어가가지고 오늘 경남에서 마을 방송국 모델을 보러 주민들 20여 분이 대구로 탐방을 왔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마을 방송국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브리핑을 다 하시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사업은 조금 경산서에서 하지 않다니까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누구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되고자 하면은 6시간의 필수 교육만 거치면 교육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동장님이나 지역의 유지들이 추천해서 선출되는 과정이죠. 작년에 저희 대명 6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는데 50명 주민자치위원 뽑는데 필수 6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80명이 넘었거든요. 마지막에 이 50명은 추첨제에 의해서 뽑기를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에 중장기 과제를 계속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총회도 동네 학교 강당을 빌리기도 하고 작년에 비산 2, 3동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민총회를 비산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주민들은 못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부산의 감천마을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지인데 마을에 이렇게 세탁소가 있어요. 대형 빨래터가 있는 여기에 산동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아 살아서 이불 빨래를 어르신들이 하기 힘드니까 마을에 분들이 빨래를 해서 이제 배달을 하기도 하고 마을 빨래방이 있는 거죠. 이런 택배하면 요즘 아파트도 많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원시에 가면 도시 정원을 계속 가꾸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물. 요게 다 빗물바지통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빗물 모아서 계속 하초를 가꾸고 동네 이렇게 전봇대 옆에 있는 것도 빗물바지통인데 이게 주민들 아이디어로 계속 가는 거죠. 이 공간은 동네에 목욕탕이 비어 있어서 주민들의 문화창작공간으로 변모시켜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는 배수펌프장 시설인데 여기에 이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쓰담쓰담 공간으로 계속 마을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독산 사동의 그 마을 활력소입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은 이 1층부터 5층 공간, 행정 공무원은 요것만 써요. 그럼 1층부터 요 전층 다 비어 있잖아요. 여기를 주민들이 개방적으로 부엌도 만들고 이렇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개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부엌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육아 모임도 동네 주민센터 2층에 모여서 하고요. 뭐 이렇게 전봇대 늘 뭐 더러운 이 전봇대 공간도 주민들이 아이디어 내어서 이렇게 마을 게시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동네는 거대하게 주차장을 실험합니다. 모든 그 동네에 그 출근하고 나면 이 빌라 주차장이 동네 공유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언제든지 오는 사람들이 이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동사무소에 동작실을 과감하게 없애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거나 이런 활동 공간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옆에 빈 공간에 주민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여기 멋진 카페처럼 생긴 이게 주민센터 2층 공간 안에 있는 공유 부엌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밥도 해먹고 요리 실습도 하고 이런 공간을 직접 만들어가는 거죠. 칠곡 강북에는 마을 공동체 기반이 굉장히 예전부터 튼튼한 곳인데 동네 아파트 지역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동체 자원이 공동육아부터 해서 먹거리 문제까지 다양하게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지역의 마을 공동체도 마을 교육 공동체로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서 사실상 문을 닫을 생각이었는데 아이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근데 마을에 이제 평생학습 거점 공간으로서 마을 교육 공동체 와룡배움터를 만들어서 공간을 이제 싹 다 리모델링해서 지금 갔는데 최근에 이 공동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카페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카페에는 아빠들이 이제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빠 한 명이 바리스타가 되어가지고 그 카페를 지키고 그 공간을 이제 공동체가 운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잘 되는 지역에 가보면 아빠들이 꼭 함께 나중에는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렁이 밥상 옆에 여기 카페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수익을 또 마을에 월급 가져가고 이제 주민들이 운영을 직접 하는 카페가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구 지역에 4군데 마을 방송국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군데 마을 방송국도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직접 방송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마을 센터에 1년 연간 사업 지원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로 보셔가지고
저희가 소액으로 30만 원부터 많게는 3,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 모델들을 한번 보시고 경산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진행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마을 공동체 활동이 경산에서도 시작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